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함께하게 된 이수연입니다. 네, 엄마학교를 통해서 이미 저를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번 기회에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렇게 리틀와이 스마트 키즈 코딩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교재랑 교구 다 받아보셨죠? 네. 리틀와이 과학이랑 미술이랑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제 자료랑 교구들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저렴한 가격에 아이들과 이렇게 즐겁게 놀이할 수 있는 과정들이 있어서,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받아보신 것처럼, 워크북과 이렇게 교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구 다 뜯어서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워크북도 이제 4호, 5호 두 개를 받으셨죠. 이제 순서대로 4호부터 진행을 할 건데요. 이렇게 얇지만 이게 한 달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으로 이제 아이들과 놀이를 해주시면 내용이 뭐 몇 장 안 되지만 그 안에서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아이들과 즐겁게 놀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워크북을 한번 보자면 이 안에 가장 중요한 이렇게 순서들이 나와 있어요. 순차, 반복, 그리고 조건, 함수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나와 있는 네 가지의 틀이 1주 해서 총 4주치 분량입니다. 그리고 모든 호수의 책이 다 이 네 가지의 조건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하나하나의 제목들이 코딩에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 요소에 따라서 놀이과정에 관련된 내용들을 나누어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스마트 키즈 이 워크북 자체가 이 순서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하시면서 점점 더 익숙해지시면서 이제 훨씬 파악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안에 이제 워크북 안에 이렇게 두 가지의 들어있죠. 스티커와 그리고 이거는 교구 설명서인데 이 교구 설명서는 간단하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각 요소에 따라서 놀아줄 수 있는 4주치의 내용이 지금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한번 읽어보시고 그냥 가볍게 아이들과 놀이를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요거를 이제 빼놓으셨다가 이제 워크북을 하나하나 하면서 아이와 놀이를 확장해가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부터 교구와 교재를 통해서 직접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이제 워크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달의 주제는 동네를 탐험해요라는 이제 주제로 진행이 되고요. 4호차 이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차, 반복, 조건, 함수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알려드릴 내용은 순차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순차, 차례를 알아요라고 이제 되어 있어요. 차례를 가지고 이제 순차를 배우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순차라는 개념이 있죠. 이 순차는 가장 기본적인 코딩 요소예요. 그래서 컴퓨터는 순서대로 일을 처리하죠. 그래서 생활 속에서 경험한 이런 차례나 단계를 생각하면서 순차를 익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차례를 통해 순차를 배우는데 예를 들어 컴퓨터는 손가락을 이렇게 접어서 나이를 세는 것처럼 정해진 순서에 따라 꼭 작동이 돼요. 그래서 프로그램은 매우 빠른 속도로 작동이 되지만 천천히 보면 손가락 접는 것처럼 꼭 일정한 순서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차례라는 개념을 통해서 아이들이 순차의 개념까지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 앞부분에서 차례를 알아요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아이와 같이 이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서 충분히 이야기를 많이 나누실 수 있어요.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아이와 함께 여기 내용이 놀이터에서 차례를 지키면서 탈 것을 알아보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는 활동을 해주시면 되는데 워크북의 그림을 보고 아이와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여기가 어디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아이가 놀이터예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놀이터 장소죠.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이걸 보고 어머님들이 놀이터에는 어떤 놀이기구가 있지? 이러면 아이가 미끄럼틀도 있고 그네도 있고 시소도 있어요. 모래놀이도 할 수 있는데 막 이러면서 아이들이 이제 이야기를 막 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러면은 이 놀이터에서 차례를 지키면서 탈 거에는 뭐가 있을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도 놀이터가 큰 데가 있고 작은 데가 있지만 거기에서도 선생님들이 이제 차례를 지켜서 타는 거에 대해서 다 이제 교육을 시켜주시죠. 그래서 본인의 유치원에 또는 어린이집에 원에 어떤 게 있는지 아이와 이야기도 같이 해보시고
해보시면 되고요. 거기에서 차례를 지키면서 타는 거에는 또 뭐가 있는지도 이야기를 해보시면 돼요. 사실 놀이터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차례를 지키면서 타야 되는 거죠. 미끄럼틀도 마찬가지고 시소도 뒤에서 기다려주고 그네도 마찬가지죠. 다 경쟁이 치열한, 특히 그네 이거는 경쟁이 많이 치열한데, 이런 식으로 차례를 지키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고 아이와 함께 차례를 지키는 이유는 그러면 무엇일까? 라고 이제 질문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차례를 지키지 않으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떻게 될까? 차례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아이와 이야기를 또 나눠보실 수 있어요. 이 간단한 내용 그림 안에서도 아이와 그런 차례에 관련된, 순서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면 돼요. 이제 이 얘기를 해주실 때도 꼭 시소는 아니면 그네는 차례를 지켜서 타야 해 라고 이제 어머님들이 얘기해 주시는 게 아니라, 아이가 충분히 생각을 하고 그 생각한 것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충분히 주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엄마와 원에서 활동했던 일까지 이제 이야기를 같이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앞부분의 내용을 통해서도 아이와 이야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차례를 지켜요 라는 내용이에요. 그림만 봐도 어떤 내용인지 아실 수 있죠. 일단은 워크북 안에 있는 내용을 먼저 파악해 주세요. 그림에는 무슨 그림, 여기에는 탈 것이 있네. 어떤 탈 것이 있지? 이러면 이제 버스가 있고 이제 지하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림을 하나하나 보면서 여기 사자 버스 기사님도 있고, 여기는 원숭이 기장님이 계시고, 그런데 원숭이 기장님하고 사자 기사님의 깜짝 놀란 이 표정을 딱 가리켜 주시고, 놀라는 이유는 뭐지? 이런 식으로 아이가 파악할 수 있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차례를 줄이 서 있어서 차례차례 서 있었는데 차례를 지키지 않아서 이렇게 깜짝 놀란 거예요 라고 이제 아이가 이야기할 수 있도록 어머님들이 해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순서를 지키는 동물 친구들의 표정을 보면 여긴 순서를 지키는 동물들이 있잖아. 이 동물들의 표정은 정말 밝지. 근데 여긴 어떻지? 여긴 어때 보여? 막 이러면서 이제 어떤 이런 그림 하나하나를 전부 다 이제 설명을 할 수 있게 아이가 해주시면 되고, 우리가 이렇게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는 걸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하는데, 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것도 이제 질문을 해보시면 돼요. 이제 여기에선 차례로 순서를 지켜서 타는 거를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 자, 이 그림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그쵸. 버스는 앞문과 뒷문이 있기 때문에 타는 곳과 내리는 곳이 정해져 있지만 지하철은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내릴 사람들이 다 내린 뒤에 기다린 사람들이 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아이들이 직접 올바로 이제 타야 되는, 차례를 지키면서 타는 거에 그림을, 여기 칸이 있죠? 여기에다 골라서 선택할 수 있게 그렇게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이것처럼 이제 이 워크지 안에는 대중교통에서 차례를 지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일반 생활 속에서도 차례를 지켜야 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죠. 그것처럼 그런 사례를 예를 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이런 현실에서의 차례가 컴퓨터 이제 디지털 환경에서도 당연하게 지켜지는 거라는 거를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파악하도록 이제 어머님들이 이런 차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이렇게 줄을 서서 하는 차례도 있지만, 은행이나 이런 데처럼 번호표를 뽑아서 기다리면서 차례를 기다리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순서에 맞게, 숫자에 맞게 내가 가지고 있는 차례가 될 때까지 기다려서 탄다라는 이런 예를 들어주셔도 되고, 여러 가지 차례에 대해서 아이들과 충분히 이야기를 해주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순서를 지키지 않았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까지 이제 확장해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해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다음은 고장난 엘리베이터죠. 네.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어요. 우리 집은 7층이에요. 이 친구가 여자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의 집은 7층인데 딱 봐도 그림에 엘리베이터가 다 고장이 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이야기할 때 이거 그림을 봐. 엘리베이터에 다 뭐가 붙어있다. 어린 아이들은 이제 글씨를 모르니까 이제 얘기해주면 뭐가 붙어있을까? 고장이라고 써있네. 이제 고장이라는 의미를 아는 친구들도 있고 어린아이들은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제 아는 친구들은 확실히 더 이해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이 친구가 탈 수 있을까? 이러면서 아니요, 탈 수 없어요. 이런 식으로 아이가 이야기를 하겠죠. 네, 그래서 그러면 이 친구의 집은 7층이래. 여기 7층까지? 그러면은
걸어서 올라가 볼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계단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1층부터 7층까지 1, 2, 3, 4, 5, 6, 7 이렇게 하나하나 올라갈 수 있도록 숫자를 하나씩 익혀주시면서 차례로 이제 짚어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끝까지 올라간 다음에 어떡하지? 뭘 사와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면서 다시 내려가 볼까? 7, 6, 5, 4, 3, 2, 1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과정까지 이제 설명을 이제 아이가 손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내려간 층수와 올라간 층수에 대해서 아이가 스스로 숫자 올라간 차례차례 말해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아이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1층에서 3층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주시는 거예요. 못 올라갈 수가 없죠. 2층을 거쳐야지만 갈 수 있죠. 무조건 계단도 엘리베이터도 마찬가지로 차례차례 순서로 갈 수 있는 거예요. 7층에서도 마찬가지로 갑자기 3층으로 내려올 수 있을까? 아니죠. 엘리베이터에 타면 아이들 7층에서 3층 누르면 내려가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하지만 엘리베이터의 그 위에 표를 보더라도 마찬가지로 7, 6, 5, 4, 3 순서대로 차례차례 내려간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숫자에 대해서 이제 개념이 형성되지 않은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본적인 숫자를 먼저 좀 설명을 해준 다음에 진행을 하면 훨씬 더 좋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엘리베이터가 작동이 되더라도 계단과 마찬가지로 꼭 순서대로 올라간다는 거를 그 차례를 꼭 기억하며 강조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숫자를 쓸 수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직접 숫자를 써보면서 올라가는 길, 내려가는 길 순서대로 적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 그림을 아이들은 제일 좋아할 거예요. 네. 미로죠. 네, 우리 동네가 다 나와 있고요. 한눈에 예림이라는 친구가 집에서 여기 보시면 원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차 중에서 이제 차례를 연습하기 위해서 길찾기 활동을 이제 이렇게 넣어 놓은 건데요. 여기에서 이제 바로 미로 찾기를 해주시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미로 안에 있는 우리 동네를 충분히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워크북 안에 있는 이 예림이네 동네에는 어떤 건물이 있을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또 어떤 동물들도 있을까? 이런 식으로 이 안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이죠. 그래서 자전거를 타는 아이는 몇 명이나 있지? 어디서 출발해야 될까? 예림이는 이런 식으로 아이들과 함께 하나하나 여기에서 우리 동네인데 예림이가 원을 찾아가야 되는데 원은 어디 있을까? 이러면서 하나하나 다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글자를 아는 6세, 7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글씨를 보고서 찾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 또는 그림을 보면 느낌이 있어요. 우체국도 이렇게 기호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슈퍼 같은 경우도 앞에 이렇게 음식들이 나와 있고 여기 빵가게죠. 여기 빵들이 보여요. 여기는 끝에 있지만 이름은 안 써있지만 책들이 있어요. 여기는 서점이 되겠죠. 여기는 또 요리사 아저씨 그림을 보면서 식당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것처럼 건물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다 보시고 여기에 있는 아이들이나 이런 사람들 공사 중인 거 그리고 여기는 연못이 있고 여기는 공원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조성이 되어 있죠. 놀이터랑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아이와 충분히 이야기를 나눠주시고 아이가 살고 있는 우리 동네에는 뭐가 있을까? 우리 뭘 받지 하면서 아이가 우리 동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도 주시면 같이 이제 도움이 좋게 되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렇게 충분히 우리 동네와 이 예림이네 동네에 충분히 다 파악을 하신 후에 그 다음에 그럼 우리 원에 찾아가 보도록 할까? 예림이가 원에 갈 거래.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볼까 해서 그때 이제 미로 찾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출발을 해서 이렇게 빨리 갈 수 있는 길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제가 한 것처럼. 하지만 아이들이 오래 걸리더라도 아니면 좀 돌아서 오더라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아이가 직접 원까지 도착할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차례차례 순서대로 올 수 있는 거를 이야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보시면 그냥 이런 차들이 이렇게 막혀져 있죠. 이렇게 막혀져 있는 거를 그냥 여기는 차가 있으니까 지나갈 수가 없다라고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또 다르게 설명을 해주셔도 되는 게 아이가 이렇게 가는데 버스가 지나가는 잠깐 기다렸다가 버스가 지나갈 때 기다렸다가 갈까 해서 지나가면 우리가 기다렸다가 갈 수 있다라는 거를 아이한테 그렇게 인지를 해서 이 길도 갈 수 있는 길이야 라고 해서 다 모든 길을 열어주셔도 돼요. 이거는 이제 어머님들이 아이 성향에 맞춰서 어머니들이 원하시는 대로 더 오래 걸리겠죠. 이런 걸 다 열어주면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이들과 몇 번씩 놀이를 해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꼭 차가 나와 있는 곳은 막히지 않은 곳이다 라고 이제 해주셔도 되고, 또 이렇게 가다 보면 막다른 길도 있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중간중간 이 표시가 있어요. 여기는 정말 길을 막은 거죠. 그래서 이런 기호나 표시나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이런 데는 이제 가는 곳이 아니라 막혀있네, 여기 공사하나 봐, 우리 다른 길로 돌아서 갈까? 이런 식으로 아이와 함께 아이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예림이가 집에서 원까지만 가면 너무 간단하죠. 여기에서 이제 좀 더 확장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슈퍼도 있고 문방구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림이가 원에 가야 되는데 오늘 준비물을 안 샀어. 오늘 준비물이 예를 들어 색연필이래. 색연필이 다 써가지고 새로 사가야 되는데 깜빡하고 준비 못한 거야. 우리 문방구에 들려서 색연필을 사가지고 그 다음에 원에 가볼까? 라고 해서 아이가 가는 길을 통해서 문방구를 들렸다가 원까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확장해서 해주시면 되고, 또는 오늘 친구들한테 젤리를 사가기로 약속했는데 우리 슈퍼에 들려서 젤리를 사가지고 갈까 해서 여기 집에서 슈퍼를 들리는 길까지 이렇게 와서 슈퍼를 들려서 젤리를 사서 원에 이렇게 가는 이런 식의 길까지 확장시켜서 해주시면 돼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빵집도 있어요. 아침에 들릴 수 있는 건 빵집도 있죠. 네. 이런 식으로 들릴 수 있는 장소에 따라서 여기저기 다 가보는 놀이를 해주셔도 되고, 어머님들이 아이와 놀아주실 수 있는 시간의 여유가 되시는 만큼 확장해서 아이들과 놀이를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꼭 순서대로 갈 수 있고 차례차례로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걸 통해서 차례에 대해서 또 한번 아이와 함께 익힐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네. 이번에는 교구를 활용하는 거예요. 도미노로 동네 한 바퀴라고 이제 이름이 되어 있는데요. 이 그림을 보면서 직접 도미노를 펼쳐놓고 아이와 놀이를 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도미노와 교구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아이와 놀이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도미노가 정말 좋아요. 개수가 좀 아쉽죠.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걸로 충분히 가능한데, 일단은 뭐 대단한 도미노를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어쨌든 코딩이나 이런 차례의 개념을 익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종류로 충분하고요. 여기에 보시면 색깔별로 되어 있어요.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진행할 내용에 이제 포함된 건데, 이렇게 색깔별로 한 이유도 존재하겠죠. 네. 근데 오늘은 일단은 차례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기 때문에 차례에 대한 개념들에 대해서만, 거기에 대해 따라서 놀아주는 개념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도미노를 차례대로 이렇게 세워놓는 거죠. 아이와 우와 우리 도미노를 이렇게 차례대로 놀아볼까?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서, 이렇게 좀 어머님들 보이시기에는 좀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그림에서 나와 있죠. 이렇게 종이판을 가운데 대두면 좋다. 이렇게 그림을 보면서 아이와 함께 이야기를 해보시는 거예요. 여기 그림을 보니까 종이판을 이렇게 놓아뒀네? 이걸 왜 놓아뒀을까? 라고 아이한테 질문을 해보세요. 그래서 아이가 이 종이판을 놓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종이판에 그림이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저희 아들은 이렇게 놓으면 이 그림에 대해 설명을 해요. 그래서 도미노와 이 그림은 상관관계가 없는데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렇게 놔주셔도 되고, 아니면 다른 그림 종이판을 놔주셔도 돼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상관이 없는데 종이판을 중간중간에 대는 이유에 대해서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종이판을 놓고 이렇게 놨을 때 어디 한번 해볼까? 라고 이야기 해보시는 거야. 이렇게 하나는 종이판을 놓고 진행을 해주시고, 하나는 종이판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도미노를 하고, 제가 실수를 이렇게 했지만, 도미노 만약에 이렇게 실수를 하게 되면 여태까지 놓았던 도미노가 한 번에 다 쓰러지게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종이판을 놓으면 여기에서 멈추죠. 그렇기 때문에 실수를 했을 때 또는 중간에 내가 도미노를 잘못해서 건드리는 이런 거를 했을 때 한쪽의 도미노가 다 쓰러져도 다 쓰러지지 않을 수, 모두가 쓰러지지 않을 수 있구나라는 거를 아이가 직접 해봄으로써 익힐 수 있게 해주시면 돼요. 이 도미노 놀이 자체가 순서대로 일을 처리하는 이런 컴퓨터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교구예요. 그래서 차례차례 세우는 과정은 순서대로 코딩하는 과정이고, 하나하나 세우면서 이제 연결도 생각할 수 있죠. 앞에 있는 도미노와 요 정도 간격으로 놓으면 되겠다라는 이제 연결도 아이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종이판을 넣어가지고 다 쓰러지지 않도록 하는 거는 우리가 코드를 이제 만들었을 때 이제 저장을 하거나, 뭐 우리가 흔하게 문서 작업할 때도 마찬가지죠. 클라우드에 이제 저장되는 과정을 체험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많이 경험해 보셨죠? 문서 작업하다가 날아가는
중간중간 저장은 정말 필수입니다. 네, 그것처럼 이거는 이렇게 한쪽이 쓰러지더라도 이쪽만 수정을 하면 되기 때문에 좀 더 데미지가 적죠. 예, 그런 것처럼 아이가 이 도미노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것까지 습득을 할 수가 있어요. 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용어가 부분 같은 경우도 조금 이제 설명을 넣어서 해주셔도 되고요. 어린 아이들은 이 놀이를 통해서 익히기만 해도 나중에 컴퓨터를 배울 때 이런 과정들이 다 쌓여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인지하고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충분히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놀이를, 도미노 놀이를 통해서 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오늘 수업에 대해서 다 정리를 해서 진행을 했고요. 이제 아이들과 함께 남은 이제 워크지는 끝났지만 이런 식으로 도미노를 만들어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 만든 다음에 그림에 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도미노를 빼고 종이를 빼고 다른 도미노를 놔도 되고, 아니면은 종이를 이제 뺀 다음에 다시 세우는 이걸 만들어 가지고 도미노 대신에 얘를 놓아도 돼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사각으로 딱 고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도미노가 있고 도미노가 있어서 이렇게 막 연결이 된 후에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멈추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좀 가까이 이렇게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하더라도 얘는 쓰러지지 않지만 여러 개를 놨을 때 얘는 쓰러지거든요. 그래서 좀 이게 좀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이걸 세우지 마시고 그냥 도미노만은 가지고 아이들이 놀 수 있게 해주시고, 아니면은 요거는 쓰러지지 않더라도 그 다음 도미노는 얘가 이렇게 탁 쳐지면서 다 쓰러지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활동을 진행을 해주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아이들과 만들어보고 길도 만들어보면서 아이가 도미노로 놀이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순차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진행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반복에 대한 걸 이용해가지고 내용을 살펴보면서 놀이랑 워크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준비한 워크지예요. 이제 프린트 보시면 알겠지만 순서에 대해서 익히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동물 숫자를 제가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동물 숫자별로 순서를 1부터 9까지 차례로 아이와 함께 숫자 카드를 놀이를 해주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방금 전에 봤던 동물 숫자들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1부터 하나씩 찾아보는, 순서대로 찾아보는 그러한 활동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가로 넣어드렸고, 그리고 이거는 수의 순서대로 연결을 하는 거예요. 1부터 이제 10까지 손가락을 보고 수의 순서대로 연결하는 활동까지 워크지를 이용해서 재밌게 활동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오늘 수업도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